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제 생각은 어제 그 결과가 하나도 수치를 안 가르쳐 주다. 투표율 이런 것들 하나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결선 이것만 얘기해 주던데 1차 만일에 제가 그 감산 30% 감산이 없었으면 1차에 끝났다. 박용진은 갑자기 네가 꼴등이야. 너 하위 10%야. 아니 왜요? 어떻게 된 건데요? 근데 학생이 자기 성적을 통보받았는데 시험지 답안지 이런 거 안 보여줘요. 감춰요. 네. 전혀 이유를 모릅니다. 재심을 신청했는데 문자 하나 달랑 와요. 기각.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 경선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제는 1차 투표에 우리 당원들과 강북구 주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 참여, 그 열정이 녹아있는 그 결과를 제가 모른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데 이상한 손발 묶인 날개를 꺾어놓은 대표적인 몇몇 분은 하위에 포함되어 있는 역시 저처럼 난데없는 아닌 밤에 홍두깨를 이렇게 당한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 경우는 하위 10%나 20%에 따른 감산, 이걸 무거움을 이겨내지 못하신 것 같아요.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것도 또한 우리 당원과 주민들의 결정이시고 그분들의 판단이시니까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일요일 월요일 날 이기면 저도 그냥 당내 경선에서 이겼을 뿐이에요. 하위평가 10%를 받은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며 자신이 난데없는 감산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부끄러움도 쪽팔림도 모르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 민주당이 이상한 손발 묶인 날개를 꺾어버리는 평가로 자신을 쳐내려 하고 있다는 그의 말을 저는 선뜻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그 정도로 당신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박 의원은 6일 밤 발표된 공천 경선 결과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모든 게 다 불만이며 억울하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왜 자신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일종의 피해의식이거나 자신이 너무 잘나서 핍박을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듯 싶은데요. 이번 공천 경선에서 무더기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은 입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왜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시스템 공천을 인정하지 못하고 매번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나서는 걸까요? 이제서라도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요일에 자신이 결선 경선에서 승자가 될 거라고 호언장담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제는 좀 그만 봤으면 합니다. 대표님, 민주당 정권심판론으로 지지율 반등시켜야 되는 시점인데 어제 경선 결과 때문에 다시 비명 행사 논란 불붙은 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랑 혹시 카드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기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본인의 개인적인 뜻이어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또 다른 입장에서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가지고 그렇게 과민 반응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극우보수 언론사 소속으로 보여지는 기자의 황당한 질문에 좌중에 있던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야유가 쏟아졌는데요.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표의 대응이 역시 진짜 지도자답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 본인의 뜻이어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다른 입장에서 질문할 수도 있다며 그 점에 대해 과민 반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제가 답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입을 틀어막는 이 정권의 모습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공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앞서 떠들어댄 박용진 의원의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러니 박 의원이 비판을 받는 거죠. 제발 선당후사하고 백의종군했으면 합니다. 어제 공천은 예를 들면 단수 공천이 아니고 경선을 한 것입니다. 경선을 한 것이고 경선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분들을 2분 또는 3분을 뽑아서 국민과 당원의 판단에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천 규칙은 이미 1년 전에 만들어져 있던 것이고 또 평가 역시 작년에 이미 다 완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경선의 결과를 제가
개별적으로 몇 군데 체크를 해봤는데 현역이 소위 진 구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구역이 가산, 소위 감산 없이 결판이 난 걸로 합니다. 현역이 탈락한 곳, 한 곳은 지금 불분명한데 다른 곳은 감산이니 뭐 가산이니 이런 거 없이 결론이 났다고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친명, 비명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친명과 비명만 있습니까? 그리고 어딘가에 보면 단수 추천 받으면은 친명됐다가 다시 재심해서 경선으로 바뀌니까 비명이라 입었다 그랬다가 다시 또 최고위에서 단수로 재심을 기각하니까 이번엔 또 친명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목표를 두고 분열, 갈등의 프레임으로 몰아넣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은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 혁명입니다. 과거 어떤 경선에서도 이렇게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현역이 탈락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 누군가가 일부러 만든 거 아닙니다.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드렸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인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한 것을 절반을 반영해서 5대5로 결론 난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당원의 뜻입니다. 이것을 무슨 비명이라서 혜택을 보고 무슨 친명이라서 비명이라서 손해를 피해를 보고 친명이라서 이익을 보고 이렇게 보시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지금까지는 가려져 왔던 국민의힘의 정말 보훈 공천, 특권 공천, 현역 불패, 기득권 공천에 반해서 민주당의 혁신 공천, 투명 공천, 시스템 공천, 공천 혁명이 국민들께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과 일부 악의적 언론들이 공천 혁신의 과정에서, 공천 혁명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진통, 개혁의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아픔을 마치 심각한 분열, 내홍, 갈등인 것처럼 과장하고 포장을 했지만 이제 어제 이 경선 과정을 보시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공천이 매우 시스템에 따라 공정한 공천이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힘의 국민의 뜻에 반하는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15점씩 점수를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임의로 줄 수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이해하기 어려운 공천 시스템과도 비교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이 오해 속에서 벌어진 이 혼란, 국민들께서 민주당 공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잘못된 오도된 의심이 사라지고 민주당이 역시 공천 잘하는구나, 혁신 공천했구나, 개혁 공천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저희들에 대한 기대도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큰 소음이 없다고 평가되어 온 국힘당 공천에서 막판에 큰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와 서울, 강남 등 공천 발표를 미뤄온 이른바 텃밭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했기 때문인데요. 일부러 김건희 특검법 부결을 마무리 지은 뒤에 현역 의원 탈락을 발표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국힘당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에 밀려 경선도 없이 컷오프된 대구 달서갑 홍석준 의원이 공개 반발했는데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전략 공천으로 탈락한 서울 강남병 유경준 의원은 당의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경쟁력 조사 1인데도 탈락한 데에 대해 친유승민계로 여겨져 불이익을 당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그걸 지금 알았다고요? 국민의힘 공천이 전부 제가 일찍부터 정의하잖아요. 이건 김건희 특검 방지용, 방탕용 김건희 공천이다. 딱 표결 끝나고 나니까 지금 보세요. 알토란 같은 강남 벨트, 강남병 그리고 시작해서 TK. 서초 뭐 예. 전부 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밀어넣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예. 박근혜 세력, 유승민 가까운 의원들 다 쳐버리고 다 쳐버렸죠. 예. 이런 보복 공천을 하는 것은 오세훈계도 쳐내던데요. 보니까. 다 쳐내죠. 예. 그러면서 언론이 그런 얘기 왜 안 하나 몰라. 국민 추천제 지역구로 지정돼 사실상 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계속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남부갑 이채익 의원은 국힘당이 저를 버렸다. 승리해서 복귀하겠다며 무소속 출마의 뜻을 밝혔고, 대구 동구갑 류성걸 의원도 지도부를 만나겠다며 당사를 찾았는데요. 공교롭게도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부결된 후 미뤄왔던 여당 막바지 텃밭 공천에서 현역 의원들 컷오프가 대거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힘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배제된 후보들의 경쟁력이 당 지지율보다 낮았다는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시스템 공천에 따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됐을 뿐이라고 탈락자들을 모욕하기까지 했는데요. 정영환 국힘당 공천관리위원장은 특검법 재의결하는 그 날짜를 야당에서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시스템대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쭉 해오다가 지금 막판에 현역 컷오프가 많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비과학적인 공천이란 조롱성 지적도 나왔는데요. 김은 국힘당 의원은 이번 공천을 파묘 공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천 막바지 당내 반발이 터져나온 가운데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텃밭에서 국민 추천제로 누굴 채워넣는지를 두고도 갈등은 커지고 있는데요. 그건 뭐 한동훈 마음대로겠죠. 사실 이미 그 자리는 내정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고도 이게 조용한 공천, 참 잘된 공천일까요? 눈이 있다면 민주당 공천과 비교라도 해봤으면 합니다.